여러분, 평생 일군 공장을 눈물의 헐값 매각을 한다. 이거 사실일까요? 그냥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입니다. 이게 한두 장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장 매각하겠다는 프랜카드를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면 여러분,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이 사진 한 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버티다 2년 1개월 동안에 이게 통제 방역이 자영업자 경제, 실물 경제 완전히 망쳤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줄 펴간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게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은 좀 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기업도 이제 줄파산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체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기초 체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초 체력이 무너지면 회생할 방법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볼까요? 제가 사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제가 지표 하나까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로 한번 보세요. 제가 만든 지표도 아니고요. 대법원의 법원 통계 월보에 나오는 겁니다. 올해 법인 파산 접수 현황을 나타낸 거예요. 1월 달에 78건, 4월 달에 80건, 8월 달에는요 104건입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누적 건수만 652건이에요. 652건. 와, 이 정도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기업들이 줄 폐업한다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8월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올해 8월에는 104건이었잖아요. 작년에는요 76건이었습니다. 그러면 36.8%가 높아지고 있어요. 36.8%.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버티지를 못한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어서 더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이게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된 데는 제1착이 뭐예요? 제1착이. 1번이 뭡니까? 1번.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1번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던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피해를 준 거 맞아요. 게다가 물류 대란 때문에 중소기업이 수출을 못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 때문에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자 하나 수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으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는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에요. 이게 다 망친 거예요.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제 적용하면서 말입니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채산성이 나빠졌어요. 게다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더 못해. 그래서 임금이 줄었어. 임금이 줄으니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배달 쪽으로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 버렸어요. 배달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겠죠? 진짜 심각합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이게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금리 인상에. 금리 인상 상황에 직면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워서 빚을 내서 빚을 막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까지 이렇게까지 되니까 치명타가 됐던 거죠. 치명타가. 저는 중소기업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심각해질 거라고. 실제 말입니다. 보면 뭐 이게 굳이 한 분야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분야만. 그래서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IT 쪽에 있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경기도 성남이니까 제가 법조타운이니까 여기서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던 회사도 지금 최근에 법인 파산 절차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IT 회사입니다. IT 회사. 예, IT 회사인데 그렇게 망해서 받고 있다고 하고요. 구미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전자 부품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하든 공장 건물 매각해서 직원들 임금도 주고 그동안 빌렸던 은행 이자도 갚고 싶지만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린다. 여기에다가 예, 유아용품 판매하는 업체도 마찬가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아용품을 팔 때 예, 이게 굉장히 좋았다. 기업을 잘 운영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2년 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동차 부품의 사출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사출품을 조립해서 납품하는 기업도 최근에 매출이 3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뭐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250명을 100명으로 줄였으니까 150명을 내보낸 거죠.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토목이나 건축 공사 쪽에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난리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건설 쪽에서는 당장 20, 30%가 망해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설 하도급사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형틀 목수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쉽지 않고요. 철근공을 구하려고 해도 이걸 구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30만 원, 40만 원 줘도요. 40만 원까지는 안 가지만 30만 원 줘도 참 쉽지 않다. 인건비가 말입니다. 5년 전에 철근공이나 목수가 18만 원대였다면 지금은 35%가 올라서 23만 5천 원이라고 23만 5천 원. 이게 23만 5천 원도 구해졌을 때 23만 5천 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건설이라는 게 위험하기 짝이 없잖아요. 예, 뭐 여기저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추락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사망사고로까지 발전되거든요. 요즘 사망사고 나면요 그냥 망해요. 그냥 기업 망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쪽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듭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냥 망합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자형이다. 경기 침체는 계속 갈 거다.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진짜 철저하게 무너질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기본틀이 무너지니까 기본틀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아주 갖은 대책을 다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도 자본가, 중소기업인도 자본가로 인식해서 적폐 세력으로 찍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뭐 지원을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시장경제를 더 추구하겠다. 민간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은요 누구나 알 것 없이 평생 일군 공장 헐값에 매각 안 하고 지켜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바람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면 어떨까 전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니까요. 이게 예측했던 대로 쭉 계속 가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예측을 했잖아요. 저수지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겼다.
그런데 이 구멍이 커지지 않게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말씀도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부가 대책이 없으니까 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이제 잘못하면 저수지 뚝까지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금융위기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위한 정책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업이 삽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저는 그 생각 항상 하거든요.